여러분, 혹시 봄 내내 예쁘게 피었던 튤립꽃이 떨어지자마자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잎을 싹둑 잘라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꽃이 졌으니 이제 끝났다며 서둘러 땅에서 알뿌리를 파내어 버리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내년 봄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아름다운 튤립을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없애버리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드닝을 돕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튤립이 꽃을 피우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바로 개화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이 졌을 때 식물의 역할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 엄청난 착각입니다. 튤립의 진짜 치열한 생존 게임은 겉보기에 가장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튤립을 당장 캐내면 안 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마법 같은 구근 관리의 비밀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절대 매년 새로운 튤립 구근을 돈 주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튤립의 진짜 생명력을 깨우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꽃이 진 튤립을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원래 방식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튤립이라는 식물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독특한 생애 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튤립은 아주 오래전 척잡박하고 건조한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혹독한 겨울과 뜨겁고 메마른 여름을 버텨내기 위해 튤립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땅속에 있는 작은 양파 모양의 알뿌리, 즉 구근에 저장하는 놀라운 진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근은 단순한 뿌리가 아닙니다.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고 이듬해 화려한 꽃을 피워내기 위한 생명 유지 장치이자 에너지가 꽉 찬 천연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튤립은 1년 중 오직 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땅 위로 잎과 꽃을 올립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땅속 구근으로 돌려보내야만 다가오는 긴 휴면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봄에 보는 아름다운 꽃은 구근이 지난 1년 동안 모아둔 에너지의 폭발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배터리를 거의 다 써간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꽃이 지고 난 직후의 시기는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가득 채워야 하는 1년 중 가장 결정적이고 바쁜 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생태학적 배경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모든 관리 방법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류 정원사가 되는 첫걸음이니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잎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 화분에 심어둔 튤립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다가 어느새 꽃잎을 하나둘 떨어뜨리는 시기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초보식물 집사님들은 시들어버린 꽃과 축 늘어진 잎사귀들이 지저분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가위를 들고 깔끔하게 싹둑 잘라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바로 이 순간이 내년 봄에 여러분의 정원에서 다시 한번 기적처럼 아름다운 튤립을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이별하게 될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영양분이 잎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초록색 잎까지 전부 잘라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것은 튤립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정원에 있는 튤립 잎사귀들을 아주 거대하고 효율적인 천연 태양광 패널이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도 이 초록색 태양광 패널들은 여전히 열심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활발하게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는 중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땅속 알뿌리로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만약 잎이 싱싱한데도 잘라버린다면 그것은 에너지 공급원을 무참히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하지 못한 구근은 다음 해에 잎만 나거나 아예 흙 속에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꽃잎이 다 떨어진 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줘야 할 물리적인 조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데드 헤딩이라고 불리는 씨방 제거 작업입니다. 튤립의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나면 꽃대 끝부분에 아주 볼록하게 튀어나온 초록색 주머니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튤립의 씨앗을 품고 있는 씨방입니다. 자연 상태의 튤립이라면 이 씨방을 점점 키우고 연글게 하여 번식을 도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씨앗을 받아서 튤립을 키울 것이 아닙니다. 씨앗으로 튤립을 꽃 피우려면 무려 5년 이상의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는 오직 땅 속에 있는 구근을 뚱뚱하고 건강하게 살찌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씨방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튤립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씨앗을 만드는 데 전부 쏟아붓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키워야 할 구근으로는 에너지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꽃잎이 거의 다 떨어졌다 싶을 때, 혹은 꽃이 시들기 시작하여 관상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즉시 가위나 손을 이용해 이 씨방 부위를 톡 하고 잘라주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꽃대 전체를 밑동까지 바짝 자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씨방이 있는 꽃봉오리 머리 부분만 떼어내주세요. 남겨진 긴 꽃대 역시 초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잎사귀와 마찬가지로 광합성에 참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씨방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식물은 본격적인 에너지 축적 모드에 돌입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물주기입니다. 꽃이 졌으니까 이제 물도 그만 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초록색을 유지하고 광합성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 물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햇빛, 이산화탄소, 그리고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잎은 광합성을 멈추고 조기에 말라 죽게 되며 이는 곧 구근의 성장 중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꽃이 졌더라도 평소와 다름없이 물주기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화분 흙의 겉면이 뽀송하게 말랐을 때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만큼 흠뻑 주시는 기본 원칙을 그대로 지켜주세요. 특히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화분의 흙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지에 심어진 튤립이라면 봄비가 충분히 내리는지 확인하고 가뭄이 길어진다면 인공적으로라도 물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물은 잎사귀를 싱싱하게 유지시켜주는 생명수이자 흙 속의 영양분을 구근으로 운반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튤립의 잎이 초록빛을 잃어갈 때까지 물주기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광합성을 돕고 구근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약간의 영양제가 들어가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비료를 주는 단계인데요. 꽃이 피기 전에도 비료를 주지만 꽃이 지고 난 직후야말로 비료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은 비료보다는 칼륨과 인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구근 전용 비료나 복합 비료를 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질소는 주로 잎을 무성하게 만드는 데 쓰이지만 칼륨과 인산은 뿌리의 발달과 구근을 튼튼하게 살찌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액체 형태의 비료를 물에 묽게 희석해서 물을 줄 때 함께 주시거나 흙 위에 올려두는 알비료를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정원이라면 퇴비나 부숙 유기질 비료를 식물 주변의 흙에 살짝 섞어주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잎이 살아있을 때 공급된 영양분은 튤립의 혈관을 타고 빠르게 구근으로 이동하여 세포를 증식시키고 저장물질을 가득 채웁니다. 마치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튼튼하게 에너지를 비축한 구근은 이듬해 훨씬 더 굵고 튼튼한 꽃대를 올려 우리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단,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면 오히려 뿌리가 탈 수 있으니 반드시 제품에 적힌 권장 사용량을 지켜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접어들면 튤립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토록 푸르르고 싱싱했던 초록색 잎들이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황갈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원예 용어로는 황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정원을 가꾸는 분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초록빛 정원 한가운데에 누렇게 뜬 잎사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 전혀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집 사람이나 방문객들이 식물을 죽이고 방치한다고 오해할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를 참지 못하고 누런 잎을 다 잘라버리거나 뽑아버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못생긴 시기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가드너의 자세입니다. 잎이 노랗게 변한다는 것은 식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영양분 한 방울, 엽록소 한 톨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밑에 있는 구근으로 전부 이동시키고 있다는 아주 숭고하고 경이로운 생명활동의 증거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모든 것을 새끼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마지막 철수 작업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우리는 식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싫다고 강제로 끊어버리면 그만큼 구근으로 가야 할 에너지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저분해 보이는 시기를 정원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방치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들은 시각적인 눈속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튤립 주변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다른 식물들을 교차로 심어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호스타, 휴케라, 양치류 같은 잎보기 식물이나 늦봄부터 여름에 걸쳐 풍성하게 자라나는 일년초들을 튤립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죠. 튤립의 잎이 시들어갈 때쯤이면 주변 식물들의 잎이 크게 자라나서 튤립의 지저분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들어가는 튤립 잎들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느슨하게 따아주거나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잎이 꺾이지 않으면서도 면적을 줄여주어 정원이 한결 깔끔해 보입니다. 단 잎을 너무 꽉 묶거나 꺾어버리면 영양분의 이동 통로가 막혀버리므로 아주 느슨하게 통풍이 잘 되도록 묶어주셔야 합니다. 영국의 전통적인 정원에서는 이런 방식을 흔히 사용하며 이는 식물의 생리적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미학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수백 년 된 원예의 지혜입니다. 베란다 화분이라면 시들기 시작할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자리를 잠시 옮겨두는 것도 훌륭한 스트레스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잎사귀 전체가 완전히 갈색으로 바싹 마르고 낙엽처럼 부스러질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보통 꽃이 지고 나서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행동에 나설 완벽한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잎은 더 이상 식물에게 어떤 에너지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장마철이 다가오면 습기를 머금어 곰팡이나 병해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잎을 제거할 때는 가위를 사용해도 좋지만 아주 재미있고 확실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볍게 당겨보기 테스트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마른 잎의 밑동을 잡고 위로 살짝 당겨보세요. 만약 식물이 잎의 모든 영양분을 구근으로 옮기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냈다면 아주 작은 힘만 주어도 잎이 툭 하고 부드럽게 뽑혀 나올 것입니다. 이때 느끼는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짝 당겼는데도 식물 전체가 들썩이거나 질긴 느낌이 든다면 아직 영양분을 이동시키는 중이므로 며칠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어 억지로 뜯어내면 구근의 윗부분에 상처가 생겨 세균이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잎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연의 순리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식물을 건강하게 다루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결입니다. 이제 잎을 모두 깔끔하게 제거했다면 우리의 두 번째 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이 흙 속에 남아있는 구근을 당장 파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흙 속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결정은 여러분이 튤립을 심어놓은 장소가 노지정원인지 아니면 베란다의 화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여름철 기후가 어떤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베란다 화분에 심어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분은 땅과 달라서 여름철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흙의 온도가 찜통처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흙이 습기를 머금고 잘 마르지 않죠.
튤립 구근은 덥고 축축한 환경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찜통 같은 화분 속에 구근을 여름 내내 방치한다면 10중 8구 삶아지거나 곰팡이가 피어 물러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화분에 심은 튤립은 잎이 다 마른 후에는 반드시 흙을 엎어서 구근을 캐내어 주어야 합니다. 반면 노지 정원에 심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정원의 흙은 깊이가 있어서 한여름에도 땅속 일정한 깊이는 비교적 시원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배수가 아주 잘 되는 마사토나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라면 굳이 힘들게 매년 캐내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두어도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 해에 꽃을 피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여름철 장마가 길고 강수량이 집중되는 환경에서는 정원이라 할지라도 구근을 캐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네덜란드처럼 여름이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가 튤립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온 다습한 한국의 7월과 8월은 튤립 구근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하는 가혹한 시련의 계절입니다. 흙 속에 그대로 두면 장마철에 흙이 물을 잔뜩 머금게 되고 무방비 상태인 구근은 무름병에 걸려 죽처럼 녹아내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고로움이 따르더라도 잎이 완전히 마른 직후인 6월 중순에서 하순 무렵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구근을 구조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근을 캘 때는 삽이나 모종삽을 이용하되 구근 바로 옆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튤립이 심어진 위치에서 한 뼘 정도 넉넉하게 떨어진 곳에서부터 깊숙이 흙을 파들어 올려야 합니다. 구근은 겉껍질이 얇고 상처나기 쉬우며 특히 뿌리가 나오는 밑동 부분인 기저부가 다치면 다음 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기를 다루듯 살살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흙을 크게 떠낸 후 손으로 살살 흙을 부수어가며 보물찾기를 하듯 둥근 구근을 찾아내는 과정은 가드닝이 주는 또 하나의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흙 속에서 무사히 구근을 캐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막 캐낸 구근은 겉표면이 축축하고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 상태로 바로 밀폐된 곳에 보관하면 순식간에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큐어링이라고 불리는 건조 및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양파나 마늘을 수확하고 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말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캐낸 구근에 묻어있는 굵은 흙만 툭툭 가볍게 털어낸 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바람이 솔솔 통하는 그늘진 곳에 신문지나 채반을 깔고 구근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넓게 펼쳐놓습니다. 직사광선에 구근을 직접 노출시키면 뜨거운 열기에 구근이 화상을 입어 껍질이 갈라지고 심하면 내부가 익어버릴 수 있으니 절대 햇빛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주면 겉면에 묻어있던 흙은 바싹 말라서 저절로 떨어지고 구근의 겉껍질은 양파 껍질처럼 바스락거리고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겉껍질이 단단하게 마르면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야만 곰팡이균의 침입을 막고 구근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긴 여름 동안 알뿌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면 이제 보관을 위한 선별 및 청소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싹 마른 구근을 손에 쥐구면 남은 흙과 오래된 마른 뿌리들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원래 심었던 큰 어미 구근 옆에 자그마한 새끼 구근들인 자구들이 여럿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튤립은 이렇게 새끼를 치면서 번식을 합니다. 이 작은 자구들은 손으로 톡 떼어서 분리해 줍니다. 선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들거나 상처난 구근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만졌을 때 물컹거리거나 껍질에 검고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벌레가 먹은 흔적이 있는 구근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불량 구근을 아깝다고 건강한 구근들과 함께 섞어 보관하면 보관 기간 동안 곰팡이와 세균이 전염되어 힘들게 수확한 모든 구근을 한꺼번에 망치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철저하게 크고 단단하며 묵직한 우량아들만 선발해 주세요. 분리해낸 아주 작은 새끼 구근들은 당장 내년에 꽃을 피우기는 힘듭니다. 보통 2, 3년 정도 밭에서 잎만 키우며 몸집을 불리는 영양번식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합니다. 정원 공간이 여유롭다면 작은 자구들만 따로 모아 어린이집을 만들어 심어주는 것도 즐거운 가드닝 실험이 될 것입니다.
까다로운 면접을 통과한 건강한 구근들은 이제 가을에 다시 땅에 심어질 때까지 기나긴 여름잠, 휴면에 들어갈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보관 장소의 조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서늘할 것, 어두울 것, 그리고 통풍이 잘 될 것입니다. 온도는 대략 15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며 습도는 낮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보관 용기는 바로 양파망이나 마늘망과 같은 그물망입니다. 그물망은 사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순환이 완벽하기 때문이죠. 선별한 구근들을 그물망에 넣고 통풍이 잘 되는 뒷베란다나 가용도실의 그늘진 벽에 매달아두는 것이 가장 클래식하고 안전한 보관법입니다. 만약 망에 매달아둘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구멍이 숭숭 뚫린 플라스틱 바구니나 종이 상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종이 상자를 사용할 때는 상자 옆면에 펀치나 가위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숨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구근을 한 층으로 겹치지 않게 깐 뒤 다시 신문지를 덮는 방식으로 보관하면 신문지가 주변에 과도한 습기를 빨아들이는 제습기 역할을 해주어 곰팡이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밀폐용기 보관은 숨통을 조여 구근을 썩게 만드는 지름길이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구근을 쾌적한 장소에 잘 모셔두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은 덥고 습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달콤하고 영양분이 가득한 튤립 구근은 쥐나 해충, 그리고 미세한 응애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뷔페 음식과도 같습니다. 보관 기간 동안 쥐가 파먹거나 응애가 즙을 빨아먹어 구근이 망가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기농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근을 보관하는 양파망이나 상자 안에 강한 향이 나는 마늘이나 계피 조각 혹은 말린 허브잎을 함께 넣어두는 것입니다. 쥐나 벌레들은 이런 자극적인 냄새를 매우 싫어해서 구근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기피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관 중인 상자나 망을 열어 구근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썩어가는 구근이 발생했다면 발견 즉시 빼내어 주변 구근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을이 올 때까지 구근들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 여름잠을 자는 동안 구근의 내부에서는 내년 봄의 티올립과 꽃의 미세한 형태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된 튤립 구근은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다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튤립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반드시 겪어야만 몸속의 호르몬 스위치가 켜지고 봄에 정상적으로 꽃대를 위로 쭉 밀어올리는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저온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 사시거나 실내 베란다에서 화분으로 튤립을 키우실 계획이라면 이 가짜 겨울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냉장고를 활용한 저온처리 비법입니다. 10월이나 11월 무렵 보관해 두었던 구근을 종이봉투에 담아 냉장고 야채칸에 약 6주에서 8주 정도 보관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과나 배, 바나나 같은 과일과 절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익은 과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틸렌 가스는 튤립 구근 안에 형성되고 있는 꽃눈을 기형으로 만들거나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냉장고 안의 차가운 온도는 구근에게 이제 곧 겨울이 온다, 봄을 준비하라는 아주 강력한 알람시계 역할을 합니다. 이 저온 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따뜻한 실내에만 두면 튤립은 줄기가 자라지 않은 채 바닥에 바짝 붙어 잎사귀 틈에서 초라하게 꽃을 피우는 이른바 양배추 튤립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당이나 야외 정원에 튤립을 심을 예정이라면 복잡한 냉장고 저온 처리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알아서 완벽한 겨울을 선물해 줄 테니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정원에 튤립 구근을 다시 심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첫서리가 내리기 전후인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입니다. 늦가을의 서늘한 기온은 구근이 땅속에 들어가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흙이 너무 일찍 얼어버리기 전에 심어야 뿌리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튤립을 심을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준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물이 고이는 진흙 땅이라면 모래나 펄라이트를 잔뜩 섞어 물 빠짐을 좋게 개량해 주어야 겨울철에 구근이 얼어 죽거나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는 깊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겨울에 한파에 얼어버릴 수 있고 너무 깊게 심으면 봄에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기 힘들어합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심기 깊이는 구근 자기 키의 2배에서 3배 정도 깊이로 심는 것입니다. 보통 땅을 15cm에서 20cm 정도 깊게 파고 구근의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고 평평하고 거친 밑동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똑바로 세워서 심어줍니다. 이 방향이 거꾸로 되면 꽃이 올라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가을에 정성스럽게 구근을 심고 흙을 토닥여 덮어주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연의 마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차가운 눈밭 아래서 우리의 튤립 구근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하의 추위를 묵묵히 견디며 차가운 흙 속에서 하얗고 튼튼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내리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의 시간을 겪으면서 구근 내부에 뭉쳐있던 전부는 달콤한 당분으로 변하며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다가올 봄의 따스한 신호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의 부드러운 햇살이 꽁꽁 언 땅을 녹이고 대지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하면 마법처럼 단단한 흙을 뚫고 작고 푸른 새싹이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작년 초여름에 정성껏 잎을 보존해주고 땀 흘려 캐내어 큐어링하고 보관했던 그 모든 수고로운 과정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기다림의 미학이자 다가올 미래의 아름다움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임을 이 작은 튤립 구근이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줍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의 사이클을 온전히 식물과 함께 호흡하며 돌보는 이 경험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구근을 심었다면 노지 정원과는 관리법이 조금 다릅니다. 베란다는 한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튤립이 충분한 추위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냉장고 저온 처리를 마친 구근을 심거나 아니면 심은 화분 자체를 베란다 중에서도 가장 춥고 창문과 가까운 곳, 통풍이 잘 되어 찬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화분에 심을 때는 촘촘하게 심는 것이 예쁩니다. 보통 20cm 지름의 화분이라면 구근을 5개에서 7개 정도 간격을 좁혀 심으면 봄에 아주 풍성한 꽃다발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 심은 직후에는 흙이 밑으로 흠뻑 젖도록 물을 한번 듬뿍 주어 구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그 이후 겨울 동안에는 흙이 완전히 바싹 말랐을 때만 아주 가끔씩 물을 주며 건조하게 관리해야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2월 하순이나 3월 초, 화분 흙 위로 작고 통통한 초록색 싹이 뾰족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튤립이 물을 폭발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지체 없이 물을 흠뻑 주시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명당 자리로 화분을 옮겨주세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대도 튼튼해지고 꽃잎의 색깔도 훨씬 진하고 선명해집니다. 튤립 관리에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품종에 따른 특성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수천 가지가 넘는 튤립 품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꽃 형태의 평범한 튤립부터 장미나 모란처럼 꽃잎이 수십 장 겹쳐서 피는 겹벚꽃 튤립, 꽃잎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화려한 프리지드 튤립, 그리고 야생의 성질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원종계 튤립 등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죠. 이 중에서 크고 화려하게 개량된 최신 품종의 튤립일수록 슬프게도 구근의 퇴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즉 아무리 오늘 배운 대로 완벽하게 개화 후 관리를 해주고 정성껏 보관하더라도 2, 3년이 지나면 구근이 작아져 꽃을 피우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화려함을 얻은 대신 생명력을 잃은 개량종의 숙명과도 같죠. 반면에 키가 작고 꽃이 소박한 원종계 튤립이나 재래종 튤립들은 야생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정원에 한번 심어두면 굳이 매년 캐내지 않아도 환경만 잘 맞으면 마치 잡초처럼 매년 알아서 구근을 늘려가며 풍성한 군락을 이룹니다. 따라서 매년 구근을 캐고 보관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관리가 훨씬 수월하고 자연 번식이 잘 되는 원종계 튤립을 선택해 심으시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훌륭한 가드닝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튤립을 매년 성공적으로 피워내는 이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그들에게 특별한 원예의 재능이나 초록색 손가락인 귀인썸이 있다고 부러워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의 마법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의 비밀은 바로 식물의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시기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타이밍의 과학과 끈기 있는 인내에 있습니다. 튤립꽃이 졌을 때 조급함을 버리고 지저분한 잎사귀가 자연스럽게 말라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여유. 장마가 오기 전 구근을 캐내어 상처나지 않게 그늘에 말리고 정성껏 선별하는 그 소소한 과정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신 이 개화 후 관리의 단계별 과학적 원리와 이유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튤립을 한 번 보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 아래서 튤립 구근은 매년 에너지를 비축하고 잠을 자며 새롭게 태어나는 살아 숨쉬는 반려식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내년 봄, 흙을 뚫고 힘차게 올라오는 튤립의 새싹을 발견했을 때 느끼게 될 그 짜릿한 성취감과 생명의 신비는 올해 여름 동안 구근을 캐내고 돌보았던 모든 땀방울과 수고를 단숨에 씻어줄 만큼 달콤하고 벅찬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의 핵심 관리법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꽃이 지면 씨방만 살짝 떼어내고 잎사귀는 완전히 갈색으로 바싹 마를 때까지 절대 자르지 말고 광합성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두 번째, 잎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소처럼 물과 영양제를 듬뿍 공급하여 땅속 구근을 살찌운다. 세 번째, 잎이 완전히 말라 툭 떨어지면 6월 장마가 오기 전에 구근을 조심스럽게 파낸다. 네 번째, 흙을 털고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그늘에서 바싹 말려 큐어링을 거친 후 양파망에 넣어 쥐와 습기를 피해 가을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늦가을에 다시 차가운 흙 속 깊이 심어주고 봄의 마법을 기다린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5가지 단계만 완벽하게 숙지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이제 튤립 키우기의 고수가 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꽃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가드닝의 매력이 아닐까요? 올해는 지저분해 보인다고 가위부터 들이대지 마시고 식물이 스스로 1년 농사를 짓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매년 더 아름다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기억하시나요? 꽃이 지고 가장 못생기고 초라해 보이는 그 시기가 사실은 튤립이 내년에 찬란한 개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영혼과 에너지를 구근으로 쏟아붓는 가장 치열하고 결정적인 생존의 시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가드닝의 지혜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실을 다지는 자연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잎을 잘라버리던 과거의 실수는 이제 잊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내년 봄, 지금보다 2배는 더 크고 아름다운 튤립의 마법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튤립의 숨겨진 생애 주기와 완벽한 구근 관리 비법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가드닝에 대한 더 유익한 꿀팁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후 앞으로 여러분의 튤립 관리 방법에 어떤 변화를 주실 계획인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튤립 외에 다른 구근 식물 키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초록빛 생명력이 가득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